안녕하세요. 입시가 막막할 땐 유니브 클래스 이윤아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고입 고민을 가진 학부모님과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말씀해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시청하시면서 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고민이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이 찾아오셨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위례중학교 3학년 최은성입니다. 최은성 엄마 김지영입니다. 저희가 또 2028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입시 상담반을 찾아주셨을까요? 저희 아이가 그래도 중학교에서는 잘 해줘서 상위권 성적을 잘 받았는데 대입 제도가 개편되면서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1등급이 아니면 스카이, 인서울 다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서 내신을 잘 따기 좀 쉬운 동네 일반고로 진학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학업 분위기가 좀 괜찮은 소위 갑방고라고 불리는 그런 고등학교에 도전해 보는 게 좋을지, 어떤 게 전략적으로 더 유리한지 좀 알고 싶습니다. 입시적인 변화가 크다 보니 대부분 공통적인 고민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은성 학생도 관련해서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고민 상담을 받고 싶어요? 잘하는 친구들 보면은 다 주변 일반고를 전략적으로 선택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화성고를 가는 게 맞을지 고민이 됩니다. 전교 상위권이라고 했는데 혹시 한 전교 몇 등 정도 해요? 사실 전교 1등까지 지금. 쉽지 않... 대단하다. 저는 2학년 1학기 때는 수학 98점이고 2학년 2학기 때 수학 98, 영어 99,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는 다 원점수 100, 과목은 전체 올 A를 받았습니다. 오, 진짜 전교 1등을 할 만한데 어머님이 너무 자랑스러우실 것 같아요. 잘 해줘가지고 너무 고마워요. 네. 정말로 이게 중고등학교 다 할 거 없이 공부 잘하는 이렇게 전교권 친구들을 보면은 자기주도 학습이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은성 학생이 앞으로도 공부를 잘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니까 화성고가 1지망인 것 같은데 다른 일반고는 어디를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제 집에 가까운 위례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지금 이제 가장 큰 고민이 이 상위권 성적이 유지되려면 갑방고를 가야 하냐, 일반고를 가야 하나, 이런 고민일 것 같은데 학생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현재 중학교 위치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학교가 소위 말하는 학군지인지 아니면은 정말 그냥 일반 중학교인지, 그래서 이제 그 부분까지 같이 분석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A 성취도 비율을 저희가 보거든요. 전국적으로 중학교들의 성취도 비율이 A가 평균적으로 32%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강남구라든지 이런 학군지 지역이 한 평균 43% 정도가 돼요. 근데 지금 위례중 같은 경우에는 46.7%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어쨌든 잘하는 친구들이 그래도 꽤나 모여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목을 좀 하나하나씩 뜯어보도록 할게요. 국어 같은 경우가 현재 중학교 위치 100분위가 0.0%예요. 그러니까 완전 탑. 그리고 지금 사회 같은 경우에도 0%. 와, 네, 대단해요, 진짜. 근데 수학 430명에서 한 22등. 생각보다 낮지. 분명히 이제 98점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평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합산해서 봤었을 때 5.2%예요. 네. 그리고 지금 과학 같은 경우도 0.0%, 0%. 그리고 이제 영어 같은 경우가 전교 등수가 2학년 2학기 때 한 번 99점 받았는데 7등. 네, 이제 현재 위치를 가지고 평균 저희가 한 65% 값을 측정을 했었을 때 이제 1% 정도가 나오면 연과고를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이제 5% 정도 나왔을 때 이제 전사고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10%대가 나오면은 특목자사고 이렇게 추천해드리는데 지금 은성이 성적으로 봤었을 때는 0.9%이긴 해요. 그러니까 거의 1%에 가깝기 때문에 어딜 가든 공부는 잘 할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객관적 데이터로는 이과보다는 문과가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혹시 어머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아이가 좀 혼자서 연구하고 분석하고 이런 걸 좋아해서 처음에는 약간 환경공학 이런 거 관심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또 유전공학 약간 조금 점점 좁혀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관심 분야가. 그래서 저는 그럼 의대 갈까? 이런 생각까지 이제 오게 됐는데 본인도 지금 막상 뚜렷하게 하고 싶은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이거저거 다 생각하고 있어서 저도 그냥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어요.
자, 우선은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으니까 인문계열을 선택했었을 때와 자연계열을 선택했을 때 추천하는 학교가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그 해당 학교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왜 그 학교를 추천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만약 자연계를 선택한다라고 하면은 화성고하고 미래고 이렇게 두 개 지금 고민을 하실 때는 저는 화성고를 추천을 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화성고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좀 정시형 학교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이제 거의 200점 만점에서 199.03 정도 평균. 그래서 실제로 중학교에서 공부를 굉장히 잘한 친구들이 가는 비평준화, 사립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왜 정시의 강점에 있는 화성고를 권하냐라고 했었을 때 일단 첫 번째는 화성고 같은 경우 정시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권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상담을 많이 하고 또 면접도 많이 진행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기승전 수능 최저예요. 생각보다 현역 친구들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봤었을 때 화성고 같은 경우에는 정시형 학교이기 때문에 수능 연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충분히 강점을 저는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수시도 준비를 하면서 수능 최저 준비하고 정시까지 가지고 갔었을 때 메디컬의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화성고를 추천을 한다. 근데 이제 저희 아이가 꼭 메디컬만 고집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게 생명공학이나 이런 분야에 있을 수 있는지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네. 근데 자연계열로 가실 거면 무조건 메디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 그렇게 해도 갈동말동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스카이라인들의 최상위권 자연계열 혹은 뭐 공과계열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독하게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로 문과, 인문계열을 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우선 저는 기승전 1.0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사고라든지 비평준화 지역의 아주 갑방고라든지 이런 학교들은 1.0이 꼭 아니더라도 학생부라든지 또 어떤 면접 등을 통해서 갈 수가 있는데 일반고를 갔을 경우에는 1.0을 받아야 서울대의 꿈을 이룰 수 있겠죠. 물론 뭐 1.0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1.0 가까운 굉장히 고득점의 내신을 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위례고 같은 경우는 하남에 있고 또 공립이고 공학이고 그리고 인원수도 꽤 되거든요. 근데 이제 위례고도 전략적으로 들어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즘 입결도 점점 올라가고 그리고 공부를 그만큼 잘하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거. 그래서 문과를 가게 되면 어쨌든 조금은 내신 따기 편한 학교. 그러면서 학생부도 좀 잘 챙길 수 있는 효성고를 권하고 싶고요. 아마도 효성고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인원수가 적은 것 때문에 좀 망설여지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위례 중에서는 또 효성고를 많이 가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인문계열로 갈지 자연계열로 갈지 이거를 정하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혹시 은성 학생이 마음이 기우는 쪽은 문과예요, 이과예요? 제가 지금 잘하는 과목은 국어랑 영어 쪽을 잘하는데 이과에 그래도 많이 마음이 틀어져 있어서 화성고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어머님은 어떠세요? 하도 정시형 학교다라고 하니까 화성고를 보내는 게 그래서 마음이 늘 불안한 것 같아요. 당연히 현역들은 수시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실제로 입학사정관들이 수시 전형에서 선발할 때도 현역을 선호해요. 근데 2028부터는 교육 제도 자체가 개편이 됐잖아요. 바뀌었기 때문에 정시형 학교라고 해서 무조건 정시 비중을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분명히 이제 하는 활동들이라든지 그런 교육과정 편성표들을 통해서 미리 내가 이제 어떤 활동들을 할지 그런 것들을 좀 키워드 위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사실 상황에서는 1% 안에 들기 때문에 객관적 데이터로 봤었을 때는 화성고 가서도 잘 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화성고 같은 경우에는 워낙 수과학에 선행이 많이 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추천을 해드리긴 하는데 수과학의 선행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다. 저는 선행을 막 강조하진 않거든요. 근데 현 2028은 선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요. 1년 동안 배우는 과정들이 다 한 학기로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짧은 시간 안에 1년 동안 배울 양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선행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선행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정말 내가 최상위권 대학이 목표다라고 하면은 저는 어느 정도 선행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그 방학 때 미리 내신 선행을 조금씩 하면은 좋겠다. 안 그래도 이제 겨울방학 때 선행을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되게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화성고가 합격한다면 그 영통 쪽에서 내신학원을 다니면서 화성고에 맞춤형 선행을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그래도 대치동 쪽에서 수능을 좀 바라보고 좀 정시 준비를 하고 화성고 들어가는 게 맞을지 그 방향이 좀
저는 우선은 1학년 4월 중간고사 1.0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해당 지역에 가셔서 내신학원을 다니기는 하셔야 되시거든요. 1학년 과정이 수능 과정이잖아요. 개념이라든 이런 부분들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단 이제 문제 출제 유형들이 내신이냐 아니면 수능이냐 요 유형이 다른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내신에 집중을 하시고 그러면서 학생들을 잘 챙기시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그리고 방학 때 이제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기출들을 감을 잃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2028부터 특히 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로 서울대, 뭐 중대, 경희대, 고대, 동국대 다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연계열 그 권장 이수 과목표가 있어요. 핵심 과목이랑 그다음에 권장 과목이 있는데 이 정도 이제 라인을 쓰는 친구들은 권장 과목까지도 다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미리 챙기시면은 좋겠다. 질문 하나. 네네. 그 1학년 때부터 이제 생기부를 잘 챙기려고 한다면 네. 저희 애가 뭐 수행평가나 또는 보고서나 이런 걸 쓸 때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보고서도 쓰고 해야 될 텐데 그런 주제나 연구 분야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그런 방법도 좀 네. 알고 싶습니다. 무조건 어렵고 독창적이고 특이한 걸 한다고 해서 저는 좋은 학생부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세특이라는 것 자체에 저희가 목적을 생각을 해야 돼요. 세특은 뭐냐면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수업에 참여했는지, 그래서 보통은 첫째 줄에는 선생님이 총평을 써주세요. 학생의 수업 태도가 어떤지, 그리고 그 다음 줄들에 학생의 뭐 수업 관련된 탐구 내용이라든지 독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탐구 과정들을 써주시고 또 결과물까지 써주시는데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확장하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러니까 일단 교과에 기본적으로 충실한 게 가장 좋은 학생부인데 그것들을 조금은 이제 융합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예를 들면은 어떤 뭐 AI 인공지능을 하더라도 그것들을 어떤 사회 윤리적인 문제들 이렇게 가지고 갈 수 있는지, 혹은 뭐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융합적인 코드들을 풀어낼 수 있는지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심화하는 과정에서는 과목의 유기적인 것들도 좋아요. 가령 뭐 국어 수업을 들었는데 국어에서 배웠던 것들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사회에 가지고 와서 뭐 연계한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과목의 유기성을 가지고 가는 것도 좋다. 근데 의예과라고 해서 요즘에는 무조건 의예과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특히 뭐 서울대라든지 좀 상위권 의예과들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인문 융합적인 사회 문제적인 관심이라든지 뭐 국제 관련 관심 이런 것들도 좀 확장해서 과목 세특에 충실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은 공통적인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아마도 학업 분위기가 좀 갑방고를 갈지 아니면은 내신 따기 쉬운 일반고를 갈지 고민을 하실 텐데, 일단 첫 번째는 갑방고든 그냥 내신 따기 쉬운 일반고든 다 1등급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의 성향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정말 학종을 잘 챙길 수 있는 학생인지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학생의 현 위치를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저희가 상담했던 것처럼 현 학교, 중학교가 공부를 잘한 학군지인지 아닌지, 그리고 인원수라든지 선행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챙겨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단 선행 여부 같은 경우에는 학원 수업 어디까지 했다라고 해서 선행이 완료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객관적인 수치는 뭐 고등학교 1, 2학년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우리 아이가 실제 몇 등급이 나오는지 그리고 몇 점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상담을 했는데 어때요?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어가지고 좀 상쾌한 기분이 드는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아이랑 저랑 1년 동안 고민했던 것이 오늘 여기서 좀 확답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선은 이렇게 다 올 A와 전교 1등인 학생을 만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상담을 하면서도 마음이 참 뿌듯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준비를 해온 어떤 태도라든지 의지를 보면서 은성이 같은 학생은 뭘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이제 어머님이 지금 해주시는 것처럼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해 주시면은 우리가 또 3년 후에 입시 상담에서 만나서 메디컬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입시 상담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 입시 고민이 있는 분들이라면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저희가 꼭 할 게 있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